안녕하세요. 빅데이터의 발표를 맡게 된 정보시스템학과 허정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 비즈랩에서 포토이즘 IP 매출 예측 모델 개발 및 실증 분석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모델링에 사용된 핵심 변수들과 사전 분석 단계에서 수행한 데이터 탐색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XGBoost 기반 매출 예측 모델의 구조와 성능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을 통해 얻은 결론과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포토이즘과 같은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핵심 성장 동력은 얼마나 매력적인 IP와 콜라보를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콜라보 대상을 선정할 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보다는 실무자의 직관이나 단순한 지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인기도뿐만 아니라 팬덤의 성별, 연령, 트렌드 반응도, IP의 고유 이미지, 상권 특성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ROI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어떤 IP가 잘 팔릴지를 선제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이 불확실성을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데이터 기반의 설명 가능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IP 속성, 팬덤 데이터, 상권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피처 데이터셋을 구축했고, 둘째,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XGBoost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신뢰도 높은 매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예측감만 내는 모델을 넘어서 매출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데이터를 IP의 인기 지표, IP 고유 속성 지표, 운영 환경 지표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그룹으로 구조화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피처 그룹은 IP의 기초적인 인기도와 타깃 적합성을 정량화한 지표들입니다. 저희는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리치, 핏, 소셜 이렇게 세 가지 인덱스로 구조화했습니다. 먼저 리치 인덱스입니다. 네이버 검색량과 위키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IP가 대중적으로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즉 관심의 총량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하다고 해서 매출도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관심 중에서 포토이즘의 핵심 고객층인 10대, 20대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따로 분리해 실질적인 구매 전환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 핏 인덱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인덱스입니다. 검색량이 일시적인 관심이라면 팔로워 수는 지속적인 충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장 방문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팔로워 기반의 코어 팬덤 규모를 별도로 활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드 인덱스를 구축할 때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 키워드 보정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는 절대 검색량을 제공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맞춘 상대적인 비율만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API 요청을 보낼 때마다 이 100의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 수집한 키워드 데이터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모든 API 요청에 항상 동일한 기준 키워드인 포토이즘을 포함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의 값을 기준 키워드 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스케일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요청에서 가져온 데이터라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선 위에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졌고 단순 검색량이 아니라 브랜드 대비 IP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처 그룹은 IP의 이미지와 속성입니다. 앞선 그룹이 인기도의 크기와 방향성에 집중했다면 이번 그룹은 이 IP가 가진 성격, 이미지, 특징이 실제 매출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를 보는 단계입니다. 즉, IP의 질적인 매력을 데이터로 정량화한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물 정보와 활동성 지표입니다. 기본적인 성별, 나이 같은 속성은 물론이고 소속사 규모를 4단계로 분류해 대형 기획사의 마케팅 역량과 자본력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습니다.
또한 콜라보 시점과 최근 앨범 발매나 콘서트 사이의 간격을 변수화해 컴백 직후의 화제성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낙수 효과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핵심은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저희는 포토부스의 프레임을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IP와 함께하는 정서적 경험을 소비하는 상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소비자는 낯설거나 부담스러운 대상보다는 설렘을 주거나 함께 놀고 싶은 이미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구매 유인 요소를 데이터로 포착하기 위해 GPT를 활용해 IP의 추상적 이미지를 7가지 페르소나 유형으로 정형화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페르소나 변수를 생성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 과정은 비정형 테스트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LLM 방법론 논문을 참고해 설계했습니다. 먼저 GPT에게 각 IP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히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를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키워드만 뽑아내면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에 따라 각 분위기에 0점에서 3점까지 강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순함이라는 이미지가 정말 강하게 드러나는지 아니면 약하게 나타나는지 구분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여러 이미지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 페르소나만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핵심 페르소나들을 모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원핫 인코딩 형태의 피처로 변환해 XGBoost에 투입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피처 그룹은 운영 및 환경 요인입니다. 앞에 두 그룹이 IP의 내부 특성을 다뤘다면 이 그룹은 외부 환경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입니다. 이 그룹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일정과 기간입니다. 진행 기간뿐만 아니라 콜라보 회차도 포함했습니다. 같은 IP라도 첫 출시인지, 재출시인지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장 환경입니다. 상권 수준을 보기 위해 반경 300m 내 카페 편의점 밀집도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포토이즘 방문과 관련된 유동인구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셋째, 거시 환경입니다. 계절 여행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같은 특정 기념일을 변수로 넣어 시기적 영향을 보정했습니다. 이 변수들을 통해 매출 변화가 IP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상권, 계절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모델링에 앞서 데이터의 기본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EDA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상권의 경쟁도와 IP 페르소나별 매출 기여도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매장 간 규모 차이로 인해 분석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 매출이 아니라 매장별 매출 기여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페르소나가 해당 매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매출을 이끌었는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상관값은 크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관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먼저 밈 크리에이터 유형은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약한 음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상권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만드는 목적 방문형 IP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스테이지 카리스마 유형은 경쟁이 치열한 상권에서도 약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매장이 많아도 유입을 오히려 끌어들일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EDA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경쟁 상권에서도 유입을 유도하는 페르소나는 스테이지 카리스마형, 목적형 방문을 유도하는 페르소나는 민 크리에이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의 성별 이미지와 아티스트 직군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교차 분석 결과입니다. 각 직업과 프레임 성별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매출 수준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남성형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매출 평균을 형성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포토이즘의 주요 이용층인 여성 고객의 선택 패턴이 프레임 성별 이미지에 따라 일관된 방향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조합이 아이돌이 아니라 팬드 남성형 프레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관찰된 경향과도 연결되는데 팬드 아티스트의 무대 중심 이미지가 경쟁이 존재하는 상권에서도 유입을 발생시켰던 스테이지 카리스마 성향과 맞물리며 높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여성형 프레임은 직군에 따라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완만한 매출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정 조합에서 급격히 상승하기보다는 여러 직군에서 비슷한 범위의 성과를 유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팬덤의 소비 패턴과 이미지를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팬덤의 소비 성향과 관련해서는 남자 밴드, 아이돌, 배우가 특히 강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은 IP의 특성에 따른 반응도와 매출 패턴 비교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상의 화제성과 실제 구매력이 과연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기준을 출생 연도와 데뷔 연도로 이원화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왼쪽이 출생 연도에 따른 온라인 반응도입니다. IP의 나이가 어릴수록 핵심 소비층인 10대, 20대의 검색 반응이 상승합니다. 즉, 대중의 탐색적 관심은 확실히 젊고 신선한 에너지를 쫓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데뷔 연도에 따른 실제 매출 분포를 보시면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제성이 높은 신인이 매출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데뷔 연차와 매출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젊고 신선한 IP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지만 매출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단단한 팬덤을 보유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방금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젊은 IP일수록 주요 소비층의 반응이 증가한다. 하지만 화제성보다 팬덤 충성도가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사이트를 실제 예측 엔진으로 구현한 전체 모델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단순히 모든 변수를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해 나갔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 설계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복잡한 외부 변수 없이 오직 과거 매출 데이터만을 사용해 시계열 예측의 기준선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각 변수 그룹을 하나씩만 넣어보며 개별 그룹의 기초적인 예측 기여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구의 핵심인 페르소나 기반 스크리닝입니다. 앞서 EDA에서 특정 이미지가 매출을 설명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LLM로 추출한 페르소나 변수를 실제로 모델에 투입하여 과연 IP의 추상적인 이미지가 수학적으로도 예측 오차를 유의미하게 줄여주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최적의 피처 조합을 고정한 상태에서 학습 기간을 12주에서 40주까지 세밀하게 조정하며 실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최적의 학습 구간을 찾아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는 과거 매출이라는 기초 위에 개별 그룹의 효과를 확인하고 EDA에서 검증된 페르소나를 얻고 학습 기간 최적화를 거쳐 예측력을 극대화한 최종 XG 부스트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단일 변수 그룹의 기여도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는 직접 매출을 베이스로 두고 각 변수 그룹을 하나씩 더해가며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단일 피처 그룹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성능 개선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토이즘 매출이 팬덤 규모나 상권 같은 특정 요소 하나에 좌우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별 변수의 영향력보다는 여러 그룹을 동시에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모델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성능 비교의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는 IP 특성을 제외하고 오직 과거 매출, 상권, 시즌, 이벤트 같은 기초적인 시계열 및 환경 변수만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결정 계수가 0.14 정도에 그쳤습니다. 즉,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영역을 채우기 위해 IP와 페르소나 변수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확인한 단계입니다. 다음은 페르소나 변수를 활용한 스크리닝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페르소나 효과는 조건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시면 페르소나 변수인 페르소나 아크타입을 단독으로 넣었을 때는 RMSE 개선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이미지 정보만으로는 매출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지도 변수를 결합하는 순간 모델 성능이 크게 변했습니다. RMSE가 8만 초반대까지 떨어지며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해석해보면 이미지 자체는 매력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매출 예측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와 인지도의 상호작용이 실제 성과를 만드는 핵심 조건입니다.
추가로 커리어 변수를 함께 조합해 실험한 결과 이 세 요소의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조합을 통해 RMSE를 8만 1000대까지 낮췄고 설명 개수는 0.21 수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약 50% 수준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저희는 앞서 검증된 IP 페르소나 변수와 인지도, 그리고 커리어 변수를 모두 포함해 모델의 설명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학습기간 최적화를 추가로 수행해 최종 모델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기간을 비교한 결과 40주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을 때 모델 안정성과 최근 트렌드 반영 사이에 가장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예측 결과를 보시면 주차별 변동성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실제 매출과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특히 아래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기간에서 총 매출 기준 오차율은 플러스 0.5%로 매우 낮았습니다. 즉 예측값과 실제값이 총합 수준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이 어떤 근거로 매출을 예측했는지 설명하는 샵 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매출 흐름의 영향입니다. 현재 모델은 과거의 흐름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잘 팔렸다면 앞으로도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패턴을 기본 전제로 삼아 예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요인의 영향입니다. 상권 데이터, 이벤트, 시즌 변수들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포토이즘 매장 방문이 기념일이나 성수기, 특정 시즌에 따라 주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모델이 학습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IP 특성과 인지도입니다. 특히 검색량 변수가 최종 모델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는 중요도가 낮게 나왔지만 최종 모델에서는 다른 변수들과 결합되었을 때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검색량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페르소나 변수와 환경 변수가 함께 들어갔을 때 비로소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앞서 실험에서도 확인했듯이 모델은 IP 이미지와 인지도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정확히 포착해 모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분석은 결국 사람들은 포토이즘을 언제, 그리고 왜 찍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한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장소 경험의 관점입니다. 인터뷰 데이터를 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포토이즘을 하나의 메인 목적지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식사, 카페,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찍기처럼 여가 동선의 마무리 단계로 포토부스를 이용합니다. 이 때문에 매장 앞 100m의 유동 인구보다 주변 상권 전체의 활성도가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포토부스 매출은 한 지점의 즉시 유입보다 소비조가 하루 동안 머무는 전체 동선의 흐름에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의 관점입니다. 소비자는 대비 온도나 소속사 규모 같은 복잡한 스펙보다 이 프레임 느낌 좋네, 이 이미지 요즘 재미있네 같은 직관적인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모델도 이를 반영하여 페르소나가 좋고 그 시점의 이벤트, 상권까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예측력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즉, 이미지와 맥락의 결합이 실제 매출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포토이즘 매출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스펙이 아니라 넓은 상권이 만들어주는 맥락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핵심 이미지였습니다. 저희 모델이 총합 기준 낮은 오차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인간 행동의 기본 메커니즘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실제 현업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의 세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돌, 배우, 유튜버 등 다양한 IP를 하나의 통합 모델로 학습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돌은 컴백 시기와 활동 주기가 중요하고 캐릭터는 이미지나 굿즈 적합성이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등 직군에 따라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테고리별로 모델을 분리해 아이돌 전용, 캐릭터 전용처럼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변수 구조를 따로 학습시키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측 정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모델이더라도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야만 결과를 볼 수 있다면
현업 마케터나 영업팀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 대시보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IP, 상권, 시즌만 선택하면 즉시 예상 매출과 신뢰 구간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팀을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서 바로 이 IP와 계약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무용 솔루션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한 모델 개발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IP의 가치를 명확히 입증하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